혹시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은 정말 나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다 보니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건 아닐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각각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고, 친절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할을 하느라 정작 나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고 사회의 기준을 따르고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자신을 잃고 살아왔더라도, 아무리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더라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층 심리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얼굴과 진짜 우리 자신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간극을 메우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근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꽃피우는 것입니다.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애쓰는 대신 자신만의 독특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어떤 것인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이 깊고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면 쓰는 법을 배웁니다. 물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가면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칭찬을 받고 저렇게 행동하면 꾸중을 듣는다는 것을요. 착한 아이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울면 안 된다는 것, 화를 내면 나쁜 아이라는 것, 이런 메시지들을 수없이 받으며 자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차 진짜 우리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법을 배웁니다. 윤근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는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원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는 가면을 쓰고 특정한 역할을 연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이라는 가면을, 집에서는 좋은 부모나 자녀라는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고 사교적인 사람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페르소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될 때입니다. 가면이 얼굴에 달라붙어서
벗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차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페르소나가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진짜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해 왔습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남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튀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을 배우며 자랍니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중년이 되어서야 문득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원했던 삶을 대신 살아온 것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선택했고, 사회가 좋다고 하는 배우자를 만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윤근 페르소나의 동일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가면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느낍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느낌, 진짜 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진짜 자신이 억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만성적인 불안, 삶에 대한 흥미상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진정한 자아가 살고 싶어 한다고, 표현되고 싶어 한다고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융은 이 과정이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은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의지해 온 정체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과 만나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개성화의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내가 지금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 진짜고 어떤 모습이 페르소나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혼자 있을 때 나와 얼마나 다른가? 어떤 순간에 진짜 내 모습이 나오고 어떤 순간에 연기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직장 회의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말을 하시나요? 가족 모임에서는 어떤가요? 진짜 내 감정을 표현하시나요? 아니면 기대되는 역할을 연기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신의 페르소나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관찰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 깨닫는 것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진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과 혼란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오랫동안 억압해왔던 욕구, 감정, 생각들을 다시 꺼내어 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숨겨버렸던 꿈들, 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봐 포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 안에 여러 다른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고, 이성적인 면도 있고, 감성적인 면도 있고, 사교적인 면도 있고, 혼자 있고 싶은 면도 있습니다. 이 모든 면들이 다 진짜 나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중 일부만 페르소나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억압해 왔다는 것입니다. 융은 억압된 이런 면들이 그림자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이 그림자도 통합해야 합니다. 밝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자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강하고 독립적인 모습만 보여왔던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면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착하고 순종적인 모습만 보여왔던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분노나 반항심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압된 면들도 우리의 일부이며 그것들을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정한 자신을 세상에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용기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던 모습과 다른 면을 보이면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특정한 페르소나를 유지해 왔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의 가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합니다.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사는 것은 마치 숨을 참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참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진정한 자신을 표현해야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례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성과 배려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알고 표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는 표면적일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자신으로 만나는 관계는 깊이 있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우리 안의 남성성과 여성성입니다. 윤근 모든 사람 안에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남성에게는 아니마라고 불리는 여성적 측면이, 여성에게는 아니무스라고 불리는 남성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은 이래야 하고 여성은 저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강하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여성은 부드럽고 감성적이어야 하며 너무 강하거나 주장이 세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강함과 부드러움, 이성과 감성, 주장과 수용 등 다양한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우리가 이 중 일부만 발달시키고 나머지는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자신 안에 감성적이고 수용적인 면을 억압하면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 안에 강하고 주장적인 면을 억압하면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이런 성별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남성도 자신 안에 부드럽고 감성적인 면을 발달시킬 수 있고, 여성도 자신 안에 강하고 주장적인 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도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편입니다. 특히 중년 세대는 더 엄격한 성 역할 구분 속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오히려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역할들을 어느 정도 수행했고, 이제는 더 진정한 자신을 탐험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또한 우리의 창조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수록 우리는 더 창조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성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진정한 창조성은 나올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창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본래 창조적입니다. 다만 그 창조성이 억압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정답을 찾고 규칙을 따르고 남들과 같아지는 것을 배우면서 창조성이 위축되었습니다. 개성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잃어버렸던 창조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창조성은 반드시 예술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 모든 것에서 창조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윤근 개성화 과정에서 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의식적인 자아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무의식이 말을 합니다. 억압되어 있던 것들, 무시되어 왔던 것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들이 꿈을 통해 표현됩니다. 물론 모든 꿈이 깊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하루의 경험들이 정리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꿈, 강렬한 감정을 동반하는 꿈, 특별히 생생하게 기억되는 꿈들은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며 융 자신도 꿈 해석에 정해진 공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상징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과 상징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꿈 일기를 쓰고 꿈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신과 만나는 것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짜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발견하게 될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두려움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성장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개성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융 자신도 개성화는 인생의 후반부에 특히 중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 세계에 적응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생의 중반 이후에는 내면으로 향하여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문득 이게 다인가 하는 허탈함을 느낍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면은 공허합니다. 윤근 이것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전환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내면의 부름인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년은 특히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돌봐야 하며, 직장에서는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기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계속 달려가면 결국에는 탈진하게 됩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에너지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고독한 여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연결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더 진정성 있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면과 가면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과 진짜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에서는 진정한 친밀감과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의 개성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개성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각자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획일화된 집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성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목표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처럼 되려고, 성공한 누군가처럼 되려고,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롭고 불확실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게 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억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해져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개성화는 이 그림자를 의식화하고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림자 통합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빛만 있고 그림자가 없는 존재는 평면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림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깊이와 진정성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융은 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적 무의식뿐만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더 깊은 차원의 무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단 무의식에는 원형이라고 불리는 보편적인 상징과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영웅, 현자 같은 원형들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에게 나타납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원형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원형적 에너지들을 발견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기에는 전사의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고 다른 시기에는 치유자의 에너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이런 원형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익인간이라는 이상은 자기 자신을 실현하면서도 인류에게 이익이 되게 한다는 통합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기 말한 개성화와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상의 중용 개념도 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융기 말한 자기 실현과 같은 맥락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양극단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약함을 거부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의존적인 면을 억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이런 양극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독립적일 수도 있고 의존적일 수도 있으며 이성적일 수도 있고 감성적일 수도 있는 것이 완전한 인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면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초월적 기능입니다. 대립되는 것들을 통합하여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또한 우리에게 죽음과 유한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진정성 있게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를 영적 성장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물질적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외적인 것들이 주는 만족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 탐구는 반드시 종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의 연결감을 느끼는 것, 자신의 삶이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영성입니다. 자연과의 교감, 예술을 통한 초월 경험, 깊은 명상이나 성찰, 이 모든 것이 영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동시성이라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동시성이란 인과관계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들의 동시 발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어떤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답을 담고 있는 책을 발견하는 것 같은 경험입니다. 윤은 이런 동시성 경험이 우리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 사이에 깊은 연결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성화 과정이 진행될수록 이런 동시성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고 삶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마법적 사고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더 깊은 방식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또한 우리의 창의성과 직관을 깨웁니다. 진정한 자신과 연결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지혜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에 대한 통찰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듯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가진 엄청난 창조적 잠재력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윤기자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인격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의식의 중심일 뿐이지만 자기는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개성화란 결국 이 더 큰 자기를 실현해 가는 과정입니다. 자기의 실현은 완전한 도달점이라기보다는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완전한 자신이 되어갑니다. 매 순간 새로운 자신의 면을 발견하고 통합하고 표현합니다. 이 과정에는 끝이 없으며 그것이 바로 삶을 흥미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너무 내면으로만 향하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고 너무 외부에만 집중하면 자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욕구와 사회적 책임, 혼자만의 시간과 관계, 일과 휴식, 이런 다양한 측면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입니다. 삶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계속 조정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휴식이 더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매 순간 필요한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자신의 고유한 길을 찾는 것,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들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남이 대신 해줄 수도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융의 개성화 이론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 억압된 그림자의 통합, 내면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 집단 무의식과 원형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것인가?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은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만이 가진 재능, 관점,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숨기고 사는 것은 세상에 대한 큰 손실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최고의 기여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빛을 발할 때
세상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모두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보다 각자의 개성이 빛나는 세상이 훨씬 더 살만한 곳이 아닐까요? 물론 이 여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있다가도 다시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아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정의 일부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오랫동안 형성된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신과 만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속도로 자신만의 리듬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멈추어 서서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우십시오. 이 여정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누군가는 이미 자신을 찾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여정은 독특하며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내면의 지혜가 있습니다. 외부의 도움과 안내도 유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답이 가장 진실되고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언젠가 완전히 도달할 곳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 자체가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더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성장하고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진정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모험입니다.